안녕하세요. 자팍TV입니다. 오늘은 커뮤니케이션의 달인들이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산입니다. 말수는 적어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말은 잘해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좋은 기분을 주느냐, 나쁜 기분을 주느냐의 차이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달인들은 의식,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좋은 기분을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친해집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남은 상대방의 기분을 잘 맞추고 공감하는 것에 능숙함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잘 맞추고 공감하는 방법만 알면 누구나 커뮤니케이션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의 달인들은 어떻게 상대방의 기분을 잘 맞추고 공감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비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비법은 수십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특히 중요하고 효과가 좋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한다 해도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5가지를 모르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은 수영 방법을 모르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꼭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름 부르기라는 대화 기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 부르기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면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냥 기분 좋게 웃어줄까요? 아니면 더 친해지고 싶어 할까요? 사실 이름을 부르면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뇌가 행복해집니다. 사람의 뇌는 자신의 이름을 듣는 순간 쾌감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둘째, 상대방의 마음이 열립니다. 이름을 부르면 상대방은 자신을 인정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친밀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이름을 부르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모스크바의 대학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 정도가 2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 쿠키를 팔 때 이름을 부르면서 팔면 90%가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름을 부르면 돈도 벌 수 있고 사랑도 찾을 수 있다는 거군요. 하지만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정말 안 좋은 일입니다. 이름을 잘 부르지 않는 커플 중 86%가 6개월 안에 헤어진다고 합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사랑도 없어지고 이별도 가까워진다는 거군요. 결국 이름을 부르는 것은 대화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부르면 뇌가 행복해지고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부터 대화할 때는 꼭 이름을 부르세요. 철수야, 너도 그렇지? 2번째는 후속 질문입니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인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대화 중 질문을 앞으로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라고 한 뒤 목표가 무엇이다라고 하면 가 목표시군요. 와우, 멋지네요. 그럼 그 목표를 위해 어떤 비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과 이어지는 다른 질문으로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드는 거죠. 후속 질문을 하면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상대방이 듣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자체가 뇌에 사탕을 준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뇌 보상 중추가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약과 같은 거예요. 후속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이성의 인기가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속 질문을 잘하면 당신은 연애의 달인이 될 수 있어요. 당신도 연애의 달인이 되고 싶으시죠? 결론적으로 질문을 통해 상대방 이야기를 이어감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기분 좋은 마약과 연애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때요? 후속 질문의 매력에 반하셨나요? 3번째는 페이싱입니다. 페이싱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페이싱을 통해 상대방과 공감하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들도 상담 시 클라이언트를 페이싱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페이싱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페이싱은 상대방이 안정감을 느끼게 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집니다.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려면 먼저 상대방의 페이싱을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웃으면 당신도 웃고, 상대방이 울면 당신도 울고, 상대방이 찡그리면 당신도 찡그려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과 친해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네 번째는 백트래킹입니다. 백트래킹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되짚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백트래킹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도를 파악하고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되짚어봄으로써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되짚어줌으로써 대화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되짚어줌으로써 상대방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고 말하면 당신은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라고 되묻거나 "날씨가 좋으니 기분도 좋아지네요 라고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적절히 조절하세요. 다섯 번째로 알아볼 것은 미소와 고개 끄덕임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감정을 가장 잘 살피고 존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소와 고개 끄덕임입니다. 즉, 웃는 얼굴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것들을 함께 보여주면 상대방은 매우 기분이 좋아집니다. 미소와 고개 끄덕임은 상대방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미소와 고개 끄덕임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당신이 웃고 고개를 끄덕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당신이 비웃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황에 따라 적절한 표정과 몸짓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을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 구독을 해주시고 다음 커뮤니케이션 관련 콘텐츠가 올라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는 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사랑해요. 고맙습니다.